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모터사이클 휠의 대표적인 두 종류죠. 바로 스포크 휠하고 알로이 휠, 이걸 이제 캐스트 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두 휠이 뭐가 다르고 또 어떤 상황에 더 유리한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바이크에는 어떤 휠이 달려있는지, 또 내 라이딩 스타일에는 뭐가 더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휠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예전, 그러니까 한 196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바이크가 자전거 바퀴처럼 생겼었죠? 네, 맞아요. 그 자전구처럼 여러 개의 살, 그거 이제 스포크라고 부르는데 그 스포크가 바퀴 테두리, 그러니까 림하고 가운데 축, 허브를 연결하는 방식, 스포크 휠이었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 기술이 좀 발전했죠. 금속을 녹여가지고 틀에 부어서 한 덩어리로 찍어내는 방식. 그게 바로 알로이 휠 또는 캐스트 휠이라고 부르는 게 등장했습니다. 아, 주물 방식이군요. 네. 그래서 요즘 도로 달리는 바이크들 보면 대부분 이 알로이 휠이 달려 있어요. 근데 클래식 바이크나 아니면 좀 거침길 가는 오프로드, 어드벤처 이런 장르에서는 여전히 스포크 휠이 많이 쓰이고 있죠. 네, 그 클래식한 멋 때문에 찾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기술적으로도 계속 쓰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스포크 휠의 가장 큰 장점 뭘까요? 역시 내구성이죠. 단연코. 그 여러 개의 스포크가 충격을 이렇게 분산시켜주거든요. 그리고 휠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휘어지는 성질,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아, 유연성이요? 네. 이게 왜 좋냐면 울퉁불퉁한 길 가거나 돌 같은 거 잘못 밟았을 때 딱딱하면 그냥 깨져버릴 수 있는데 스포크 휠은 충격을 좀 흡수하면서 형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막 험한 길을 달리는 모토크로스나 듀얼 스포츠, 어드벤처 바이크에는 거의 필수라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충격 흡수도 되고 그 유연성 덕분에 타이어가 땅을 더 잘 붙잡게 도와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약간 밑창 부드러운 등산화처럼. 오,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휴대도 좀 쉽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림이라고 하는 바퀴 테두리가 좀 휘거나 스포크 몇 개가 망가져도 딱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편하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 스포크 휠은 대부분 타이어 안에다가 공기주머니 같은 튜브를 넣어야 해요. 아, 자전거처럼요? 네. 그래서 펑크가 나면 바람이 확 빠져버릴 수도 있고 또 수리하려면 타이어 벗기고 튜브 꺼내서 떼우거나 갈아야 하니까 튜브가 없는 튜블리스 방식보다는 좀 번거롭죠. 아, 그 자리에서 바로 떼우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고급 스포크 휠 중에는 튜블리스 타이어를 쓸 수 있게 나온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튜브 방식이 많죠. 관리도 좀 신경 써야겠네요. 스포크 장력 같은 거 가끔 확인해줘야 할 테고. 네, 맞습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알로이 휠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주로 도로용 바이크에 많이 쓰인다고 하셨죠? 네, 알로이 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조, 그러니까 틀에 부어서 대량으로 찍어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스포크 휠보다는 생산 단가가 일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생산성 측면이군요. 네. 근데 라이더 입장에서 더 중요한 장점은 바로 강성입니다. 강성이요? 네. 쉽게 말하면 엄청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변형이 거의 없죠. 아, 이 강성이 높으면 뭐가 좋냐면 코너를 돌 때나 고속으로 달릴 때 휠이 뒤틀리는 게 적어요. 그래서 핸들링이 더 정밀하고 예측 가능하게 반응하죠. 또 타이어도 더 넓은 거 광폭 타이어 끼우기 좋고 엔진 출력이 높아도 그 힘을 잘 받아주고요. 아, 확실히 도로 주행에서는 그 단단함이 주는 안정감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포장도로에서는 그게 장점이죠. 근데 너무 단단하면 오히려 노면 잔충격이 다 올라와서 피곤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스포크 휠이 주는 그 약간의 유연함과는 다른 승차감이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알로이 휠은 거의 다 튜블리스 타이어를 쓰거든요. 아, 튜브가 없는 거. 네. 그래서 펑크 나도 바람이 천천히 빠지는 경우가 많고 요즘엔 그 지렁이라고 부르는 걸로 간단하게 떼울 수 있는 키트가 잘 나와 있어서 응급처치가 훨씬 편해요. 그건 정말 편리하겠네요. 근데 또 단점은 이게 너무 강성이 높다 보니까 아주 큰 충격에는 좀 약해요. 스포크 휠처럼 휘어지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깨지거나 금이 가버릴 수가 있어요. 아, 충격받으면 그냥 깨져버린다. 네, 그렇게 되면 수리가 안 되고 휠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죠.
비포장도로 같은데 잘못 들어가서 큰 돌이라도 찍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무게인데요. 흔히들 알로이 휠이 더 가벼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거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어떤 소재를 썼느냐, 예를 들어 그냥 일반적인 주조 알루미늄이냐, 아니면 경주용 바이크에 쓰는 엄청 가벼운 단족 아그네슘 같은 비싼 거냐,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무게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알로이 휠 중에는요, 좀 튼튼하게 만든 스포크 휠보다 무거운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와, 그건 의외네요. 그냥 당연히 알로이가 가벼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게만 보고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결국 무게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내구성하고 강성의 차이. 이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스포크 휠은 충격 흡수가 중요하고 좀 거친 길도 갈 수 있는 내구성, 그리고 혹시 모를 파손 시의 수리 용이성, 이게 중요할 때, 그리고 알로이 휠은 주로 포장도로를 달리면서 단단한 강성이 주는 정밀한 핸들링, 그리고 튜블리스 타이어의 편리함, 이걸 선호할 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명확하게 정리가 딱 되네요. 어떤 길을 주로 달리느냐, 또 어떤 성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갈리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본인의 주행 환경이나 스타일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바이크에는 어떤 휠이 더 잘 맞을까? 혹은 다음 바이크는 어떤 휠을 선택할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디자인만 보고 고를 문제는 아니었네요. 네, 오늘 휠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